인생이라는 거친 파도를 헤치다 보면 가끔은 아무런 이유 없이 모든 것이 정지되는 마법 같은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증오가 멈추고 날선 긴장이 녹아내리며 그저 사람과 사람이 마주보고 서 있는 무해한 찰나 말이죠. 19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벨기에 이프르의 진흙탕 참호 속에는 그런 기이하고도 정적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당시 유럽은 거대한 광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이름의 괴물은 청년들의 꿈을 집어삼켰고 병사들은 무릎까지 차오르는 차가운 진흙물 속에서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었죠. 영국군과 독일군의 참호 사이 거리는 고작 수십 미터였습니다. 서로의 거친 기침 소리와 코를 훌쩍이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 가까웠지만 그 거리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죽음의 구렁텅이였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이브의 달빛이 은빛으로 참호를 적시기 시작할 무렵 독일군 참호 쪽에서 작고 떨리는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투박한 사투리가 섞인 독일어 노래였지만 그 선율은 얼어붙은 무인지대를 타고 영국군 참호까지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총을 움켜쥐었던 영국 병사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영어로 된 같은 멜로디를 낮은 목소리로 얹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가 밤 공기 속에서 하나로 섞여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온기가 되는 묘한 순간이었죠. 노래가 끝나자 참호 사이에는 팽팽했던 긴장 대신 낯선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병사들은 방아쇠에 걸었던 손가락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너무 오래 꽉 쥐고 있어 감각이 무뎌진 손바닥의 떨림이 비로소 느껴지기 시작했죠. 지휘관들이 사격을 명령하며 고함을 쳤지만 그 소리는 마치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참호 벽에 기대어 길게 숨을 내뱉었고 누군가는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소총의 무게를 새삼스럽게 실감하며 그것을 바닥으로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막 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에서 빠져나와 단지 숨을 쉬는 인간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미 참호 위로는 하얀 깃발 대신 때묻은 손수건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용기를 낸 건 독일군의 한 병사였습니다. 그는 총 대신 가느다란 촛불을 켠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들고 참호 위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쏘지 않겠다. 그 서툰 외침을 신호로 어제까지 서로를 죽이려 혈안이 되었던 남자들이 하나둘 참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무인지대 한가운데에서 마주친 두 나라 병사들은 처음엔 몹시 어색해했습니다. 누군가 품 안에서 눅눅해진 샌드위치 한 조각을 건네자 상대는 담내로 찌그러진 담배 한 개피를 내밀었습니다. 담배 브랜드가 서로 달라 한참을 신기한 듯 들여다보다가 서로의 담배에 불을 붙여주며 비로소 짧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단추가 떨어진 독일군 병사의 코트를 보고 영국군 병사가 바느질 도구를 꺼내 서툰 솜씨로 실을 꿰어주는 풍경도 벌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낡은 면도기를 꺼내 적군의 덥수룩한 수염을 조심스레 깎아주기도 했습니다. 서늘한 칼날이 목줄기에 닿았지만 거기엔 공포 대신 기분 좋은 비누 향기만이 감돌았습니다. 한쪽에서 소세지를 굽기 시작하면 다른 쪽에선 차를 끓여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하던 가족 사진을 꺼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모서리가 하얗게 닳아버린 사진 속 여인을 가리키며 독일군 병사는 서툰 영어로 시스터라며 수줍게 웃어 보였습니다. 옆에 있던 영국군 병사 역시 가슴팍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죠. 집 앞마당에서 잔뜩 멋을 부리고 선 부모님의 모습을 손가락으로 정성스레 쓸어내리며 그는 차마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에게 눈빛으로만 전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자 오빠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비록 언어는 달랐지만 사진 위로 떨구어지는 애틋한 시선만큼은 통역이 필요 없는 공통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 참호 속에서 낡은 가죽 축구공 하나를 밖으로 차올렸습니다. 빈 통조림 깡통이나 모래를 채운 장화가 아닌 고향에서 위문품으로 보내온 진짜 축구공이었습니다. 그 둥글고 매끄러운 물체가 진흙탕 위로 굴러오자 수십 명의 병사가 비명 같은 환호를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골대도 없고 심판도 없었지만 모자를 벗어 골라인을 표시하고 코트를 벗어던진 채 그들만의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진흙에 발이 빠지고 서로 엉켜 굴러도 튀어오르는 진흙더미에 얼굴이 엉망이 되어도 그들은 아이처럼 해맑게 웃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날의 경기는 독일군이 3대2로 승리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난 뒤에도 점수를 따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가 이겼느냐보다 중요한 건 방금 전까지 총을 겨눴던 이의 어깨를 짚고 함께 숨을 몰아쉬었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너무도 꿈 같은 신기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법 같은 휴식에도 끝은 다가왔습니다. 다시 참호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병사들은 작별 인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상대의 이름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곧 다시 총구를 겨눠야 할 적군이 될 그들에게 차마 물어볼 용기를 낼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말없이
상대의 등에 묻은 진흙을 털어주는 것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우를 다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내일의 공포보다 오늘 나눈 온기가 더 깊게 머물렀습니다. 다시는 이 무인지대에서 악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듯 그들의 손은 유난히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왔던 길을 천천히 되짚어갔습니다. 참어 속으로 몸을 숨기기 직전까지도 그들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담배를 나눠 피우던 상대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들은 그 어색한 정적 속에 오래도록 그 방향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서로의 심장을 겨눠야 하는 비정한 일상이 시작되겠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입안에 맴돌던 고소한 샌드위치의 기억이 죽음의 공포보다 더 크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치열한 전쟁 같은 하루의 끝에도 그런 작은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위로가 아니더라도 곁에 있는 이와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누며 잠시 긴장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평화롭고 고요한 밤을 말입니다.